대표적으로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많으면 그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변호사 비용을 더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요, 개인회생 이제 개인 파산 진행하실 때 들어가는 거 인지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지대는 이제 법원으로부터 내가 어떤 개인회생 결정이 됐던 뭐 파산이 됐던 그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법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수료랑은 성격적으로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건 간에 인지대는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27,000원, 그리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1,800원. 네,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건을 접수를 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법원의 계좌를 안내해줘요. 여기 인지대가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이쪽으로 납부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쪽으로 직접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송달료예요. 그래서 송달료는 뭐냐면은 이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진행한다는 사실을 채권자들한테 알려야겠죠? 그러면은 우편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송달료로서 납부를 하는데 송달이 몇 번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가 안 받으면 2번 보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송달료로서 먼저 납부를 하게 하고 송달을 실제로 한 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돌려줘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내라 라고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송달료는 일률적으로 확정을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 접수 단계에서 내야 되는 송달료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개인 회생 기준으로는 채권자가 1명일 때는 93,600원, 그 다음에 5명일 때는 26만원, 그 다음에 10명일 때는 468,000원입니다. 개인 파산으로 살펴보면은요, 1명일 때는 14만원 정도이고요. 5명일 때는 286,000원, 그리고 10명일 때는 46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송달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요것 좀 많이 궁금해 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2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2명인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2개 받았다.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1명인 겁니다. 그래서 송달료 계산할 때도 1명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지대랑 마찬가지로 송달료도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뢰인께 그 법원의 계좌번호를 직접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입금 주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입금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용은 예납금이에요. 근데 예납금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납금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은 15만원,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은 최소 3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때 예납금은 발생해요. 그러면은 외부회생위원회 인건비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언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냐?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거나 채무가 1억 원을 넘는 경우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이때 예납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개인 파산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회생위원과 마찬가지로 파산 관제인의 인건비로 보시면 돼요. 그럼 파산 관제인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액이나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서 이게 뭐 크게 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 40만 원 정도 개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비용은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입니다. 보통 이제 부채증명서는 채무자가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채권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발급하는 비용을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채권자 한 곳당 10,000원에서 15,000원 내외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채권자가 10개의 채권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정도의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실질적으로 부채증명서를 각 그 금융기관마다 가서 직접 떼우는 거는 너무 솔직히 말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발급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까지 이제 같이 좀 포함된 비용으로 지금 안내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변호사 수임료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핵심이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는 변호사 수임료는 사실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실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요,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변호사 보수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250에서 350 정도의 비용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지금 대략적인 가이드를 드린 것인데 이게 비용이 이제 업다운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많으면 그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변호사 비용을 더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정리할 자료량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좌 거래를 봤는데 계좌 거래 내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분이 사업을 하고 중간에 또 사기도 당하고 뭐 어떤 그런 스토리가 그 계좌에 한데 섞여 있어서 사실관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내용 정리할 것도 많다. 그럼 당연히 할 일이 많아지니까 비용도 좀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생위원회 보정에 대해서 딱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 법원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법리적인 다툼이 지금 예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의견 개진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도 서칭해보고 그렇게 해서 의견서를 써야 될 소요가 많다라고 판단된다면 변호사 수임료가 상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채권자가 적거나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도 다툴 게 없다면 변호사 비용은 내려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변호사 비용은 산정되고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는 시작하면 되겠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뭐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